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외국 언론사 중에서는요, 홍콩 프리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즉, 홍콩 자유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는데요. 먼저 제가 사건의 전후 설명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홍콩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홍콩 시민들이 엄청난 규모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건물 사이사이에 한두 블럭도 아니고 여러 도로를 꽉꽉 메우고 있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저게 사람이거든요. 뭐 100만 시위다 200만 시위다, 정말로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감정이 격화되다 보면, 이제 사태가 격화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부상자들 역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홍콩의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시위 참가 중에 부상으로 병원에 찾아왔던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곧바로 홍콩 경찰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위에 참가했던 환자들이 병원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곧바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병원 의료용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백도어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도청, 감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홍콩 시민들, 홍콩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제 홍콩 경찰과 함께 내통을 해가지고 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홍콩 정부가 친중국 성향,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홍콩 정부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홍콩 자유 언론이라는 곳에서 게재한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이제 번역해드리자면, 경찰은 병원에서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그러니까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그렇다라고 병원 관계자들이 증언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홍콩에서는 지금 더욱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홍콩 자유 언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자 공립병원의 의사라고 하는 피에르 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홍콩에서 병원 당국이 환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타 병원 직원들로부터 그에 대한 내용을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시위 사태를 통해서 마침내 이런 소식들이 부글부글 밑에서 끓고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름 끼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홍콩 사람들은 병원 당국의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환자의 정보를 경찰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시위가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제 더욱더 난리가 나겠죠, 이게 유명해지면. 그러니까 홍콩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인간들이 있기도 있고, 똑같은 의료계라 하더라도, 반면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뭐 양심적인 의료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의심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정부 편을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사들 중에서도 또 반대로 이런 건 잘못됐다고 믿는 양심적인 의료인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홍콩 시민들의 이름, 신분증 번호, 그리고 성별, 나이, 전화번호, 입원 시간 등등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이제 홍콩 사람들은 부상당한 주민들의 그 안전과 사생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또 홍콩 시민들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하고도 더 이상 응급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첸 의원은 병원 당국들에게 이런 사건을 대대적으로 대중들에게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또 병원들도 그 쉽지 않겠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병원들이 응답을 제대로 이제 첸 의원에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첸 의원은 이제 본인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에 직접 이렇게 언론에다가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도 글쎄요, 결국은 홍콩 시민들에게 달려있는 문제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금까지 그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이 소재를 다룬 언론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이게 바로 그래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에 있어서도 미국이 가장 적합한 전략적인 파트너인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사람을 사귈 때랑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개인들이 그렇듯 국가도 누구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초등학생들도 국가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패권 확대와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저 큰 그림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국익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저 큰 중국을 우리가 혼자서 자주국방 떠들면서 맞서려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님들의 부모님이 내는 그 이제 세금에 월급에서 50% 70%를 세금으로 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이제 돈의 50% 70%를 세금으로 내도 자주국방은 이 동아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연대를 한다면 훨씬 적은 땀 몇 방울만 흘리고도 간단하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를 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외교이고 어른들의 외교이고요.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국익 목표가 한국의 목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행운이며 당연히 우리는 이 행운을 꽉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미국 코인에 탑승을 해서 순조로운 항해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인격과 품격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국가 간에도 국격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다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 공산당 정부보다는 미국이 보다 믿을 만한 정부라는 것은 중고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